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약간의 공지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오늘 저희 회원과 통화하다가 주식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이제 좀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공지사항은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였었냐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를 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을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종목을 매수합니다, 혹은 매도합니다,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10종목 정도, 10종목 정도를 매매하다 보니, 이렇게 10종목 정도를 이렇게 매매하다 보니, 저희가 그 어떤 매매하는 종목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뭐, 어떠한 이유로 매매할 어떤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뭐, 하여튼 잘 안 될, 매수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0종목이 끝까지 간다거나, 혹은 뭐 중도에 이익 실현 혹은 매도해서 새로운 신규 종목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종목을 하지 않고, 대신에 카페에 어떤 관심 종목의 형식으로 좀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뭐 이런 것이죠. 분명히 저희는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이렇게 보유하고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지만, 사정상 한 5개 종목이 있는 분들, 근데 한 몇 개를 더 매매하고 싶은데, 왜냐면 주식 비중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기존대로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기존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로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짜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 것인지, 혹은 이 이후에도 추가로 매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관심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죠. 관심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죠. 근데 이것이 매수된 상황에서 다른 관심 종목들도 갑자기 매수의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추가로 카페에다가 매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와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는 회원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도 있고, 혹은 뭐 물려서 매도를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업무가 바빠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어떤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을 때 오늘같이 매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때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했죠.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하고, 아니면 약간의 추가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어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매도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종목이 많거나 저희가 매수한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고 이렇게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을 알려드렸던 건데, 이 매도에 대한 것만 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추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꾸준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내일 오전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카페에다가 매도의 이야기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근데 일단은 오늘같이 오늘도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뭐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감으로는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했던 이유가 예전에 이렇게 좀 잠깐 해보니까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해보니까 회원분들이 보유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좋다라고 하니까 막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 딱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문자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관심 종목들은 그냥 좋은 종목들을 그냥 소개하는 이런 식의 형식이었죠. 그래서 매도에 뭐 어떤 조금 안전한 매도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면 뭐 몇 가지는 소개드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고민해보고 매도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좀 있으면 일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것은 이제 시황 내용인데요. 오늘은 레버리지로서 좀 볼게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피 150 레버리지 요 두 개인데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지수 코스피에서는 오늘 확실히 조정의 모습을 띠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도 조정의 어떤 모습들이 확실히 나온 건 있습니다. 확실히 나온 건 있고 오늘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예,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것이죠. 뭐 일단은 S&P 500 지수는 일단은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크게 별 무리가 없다면 전고점이 2980 정도를 테스트하러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보다도 요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급의 모습이죠. 수급의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2월 살짝 전부터 수급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쯤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이렇게 증시는 박스피 약간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좀 가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급에서 이거를 직접 볼까요? 수급을 보면 거래소를 좀 보면 한 요 2월 언저리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박스권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우리 지수 역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봐요. 즉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것이죠. 일단은 어떤 무언가가 좋아지려면 주가든 어떤 지수든 무언가가 좋아지려면 어떤 실적,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내용들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차트의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종목으로 얘기하면 어떤 실적이라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관망하는 혹은 조금 우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있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인지 혹은 어떤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어떤 관망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급이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수급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떠한 구간에서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면 우리의 차트는 지금 일단은 변동성을 보이긴 하나
수급의 방향성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버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던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계속 상승할 수는 없죠. 상승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않은 수급이 방향을 만약에 매도로 강하게 전환한다면 그때는 매매를 일단 멈추든지 비중을 확 줄이든지 이런 무언가의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수급의 어떠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무리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어떠한 회원분도 오늘 뭐 혹시 제약바이오 그 최근에 좀 이렇게 오르는 쪽 있잖아요. 신규 바이오 상장주들 이런 쪽을 매매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여쭤보시길래 좀 참으시죠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은 어떤 바이오 쪽의 조정들이 좀 나왔죠. 이것이 최근에 어떤 감사의 어떤 비적격성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로 이런 이유들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 쪽의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좀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연계된 이야기인가?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의 모습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수급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방향성이 잡힌 이후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한 저희 회원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계셔서 상당히 놀랐고 꽤 수준급의 제가 통화하다 보면 와 굉장하시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매우 잘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는 주식에 조건 검색식이 있잖아요. 조건 검색식 색식을 자기만의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좀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조건 검색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요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간 차트로 뭐 혹은 60분 차트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상승 추세 뭐 골든 크로스 형태의 어떤 일봉이 나오는 종목들을 검색해라 이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어떤 지지 저항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중기 지지선 근접한 일봉은 검색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짜여진 것도 있고 일일이 내가 어떤 식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만드는데 실적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 얘기했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 ROE를 몇으로 수치를 넣어야 되느냐 혹은 영업이익을 몇 정도의 수치를 넣어서 만드는 게 괜찮느냐라고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2000년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중반 혹은 초반 요때 주식에 상당한 어떠한 자신감이 막 붙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서 뭐 다 되는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각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겠죠. 뭐 통계를 하는 친구, 수학을 하는 친구, IT 개발자인 친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의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만들려고 정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검색식을 통해 딱 입력을 하면 딱 맞는 종목들이 나오는, 그리고 뭐 매수하는 어떤 식 혹은 매도가 오늘 시도가 나오는 어떤 검색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진짜 오랫동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진지하게 했었고, 그런데 모두 다 한 2,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한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계를 느꼈던 건 뭐였었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조건 검색식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보조 지표들을 디테일하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월간 차트로 검색을 돌려서 이 월간 차트를 다시 주간 차트의 검색식에 돌리고 다시 일간 차트에 돌리고 분봉 차트에 돌린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것을 매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볼린저 밴드의 아주 극에 달하는 수치값들이 나오는 종목들의 어떤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들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실적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저희 회원분처럼 뭐 예를 들어서 ROE를 15 이상 혹은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 되는 종목들만 포트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건 검색식을 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양할 텐데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중에 따라 베팅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저는 실패했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분들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실패했고, 실패했던 가장 큰 이제부터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꼈던 거예요. 왜 그때 실패했을까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떠나지가 않았고, 한동안 서브프라임 때 매매를 안 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계속 매수 타이밍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폐지해버렸던, 아예 삭제해버렸던 일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로는 이 조건 검색식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 왜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쫙 멋지게 수급과 함께 우상향할 때는 웬만한 종목의 한 4분의 3 정도가 상승을 보였고, 시장이 확 빠질 때는 웬만한 종목의 한 4분의 3 정도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 조건 검색식에는 시장을 넣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는지, 시장이 약한지, 시장이 하락하는지, 현재 어떤 수급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좀 큰 단점은 뭐였냐면 실적을 소팅할 때 HTS에 있는 과거 실적들을 가지고 모으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실적이 핵심인데 이런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과거에도 좋았던 실적이 현재에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것인데, 항상 이 조건 검색은 과거에서 머물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좋았지만 내가 조건 검색을 돌리는 이 현재 시점에 아직 재무제표가 발표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과거의 것일 것이고, 이 현재에 빠지고 있는지, 이 하락하고 있는지는 조건 검색식에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손수 입력하지 않는 이상. 근데 손수 입력하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예측치들이 변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 3년 혹은 5년 정도의 평균치를 평균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이상 되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량한 종목은 고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역시도 과거의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기업에서 보고 공시하는 어떤 실적, 재무제표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이런 결론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지, 현재 상황, 시장이 상승 중인지 횡보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실적 역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ROE가 17입니다 라고 17 이상의 어떠한 종목들에서 굉장히 어떠한 좋은 어떠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것 역시도 현재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승 추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10이었던 ROE가 현재는 15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20까지 올라갈 ROE를 보유한 회사라면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죠. 근데 17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 ROE가 이거를 포트에서 빼면 이거는 굉장한 실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역시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어떤 신뢰에 대한 심리, 신뢰 혹은 심리에 대한 것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조건 검색식이 맞았다면 워렌 버핏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은 실패를 했었고 많은 착오를 했지만 정답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일일이 다 손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손수 확인해야 되고 자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린 건데요. 사실 주식에 정답은 없겠죠. 저희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누군가는 정답을 찾으리라고 봅니다. 찾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분 같은 경우는 여러 수많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개별 주식보다는 업종 ETF가 더 나에게 맞아. 혹은 나는 보조지표를 볼 때 볼린저 밴드 수치 몇을 사용하는 게 나한테 맞아. 혹은 내가 매도할 때 나는 어떻게 매도하는 게 나랑 좀 호흡이 맞아. 라는 어떤 경험치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고, 이번에는 조건 검색식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식하시는 분을 좀 많이 못 뵈가지고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의 실적, 과거의 실적, 미래 실적이라고 하면 일단 과거의 실적보다 현재 실적이 증가해야 되고 미래 실적은 더 증가하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가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이만큼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회사가 좋다라고 보고, 이런 회사라면 반드시 어떤 수급들이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회사들을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허무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주 다만 가끔씩 확인해 볼 때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뭐 상대 강도가 좀 강한 종목은 무엇인가, 혹은 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무엇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상승률이 높은 건 뭘까, 하락률이 높은 쪽은 어딜까라는 식의 간단한 검색은 할 수는 있지만 매수 매도를 조건 검색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사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약하고 매도세들이 뭐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조금 흔들릴 경우에는 종목 이야기를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삼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얼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얼추 이렇게 걷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주 대충 긋은 겁니다. 대충 걷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이죠. 과하게 빠지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가 있고요. 또 과하게 오르면 기술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에게는 일단 이건 누가 봐도 과하게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은 좀 과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한 것이 이렇게 과하게 하락된 부분이 만회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과해지면 또 다시 제자리를 찾고, 지금 여기에서 이 방향성을 잡는 것 같아요. 막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과하게 상승했다라면 이것으로서 혹시 제자리를 찾았다면 더 이상의 어떠한 조정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수급의 방향을 확인하고, 지수와 수급이 엇박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수가 제대로 반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누가 봐도 반등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경계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